아무리 완벽한 절삭을 하더라도 안쪽에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뼈가 이렇게 기존의 뼈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보다시피 사실 면이 매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편에서는 턱끝 수술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턱끝과 사각턱을 같이 절제하는 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턱끝과 사각턱이 조금 더 매끈하고 이상적인 라인을 갖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먼저 디자인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각턱 수술을 위한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옆에서 보다시피 제가 기존에 그려놨던 신경선이 있고 신경선 밑부분에 사각턱 라인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신경선 밑에서 대략적으로 3에서 5mm 정도의 간격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기존에 자신의 신경선이 좀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남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 전에 어떤 식으로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관해서 상의 이후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의 꽃순 씨 같은 경우에는 신경선의 높이가 충분하였고 귀 밑의 각을 대략적으로 1.5에서 2cm 정도 남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기존에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톱 종류가 조금은 틀립니다. 턱끝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자 모양의 톱을 사용했다 그러면 사각턱에서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톱날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보통 보면은 이런 기역자로 꺾인 톱날에도 이렇게 짧은 8mm, 그 다음에 이렇게 긴 15mm, 17mm까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진짜 수술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8mm짜리 톱으로 라인을 디자인하고요. 이 15mm짜리 긴 톱을 사용해서 뼈를 절삭하도록 보통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붙어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절삭을 하더라도 안쪽에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뼈가 이렇게 기존의 뼈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이후에 저희가 기구를 사용해서 뼈를 이렇게 보통 절삭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사각턱을 신경선에 안전하도록 사각턱을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뼈를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이렇게 보다시피 사실 면이 매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끈하지 못한 면을 이렇게 생긴 날로 다듬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듬어 주다 보면 면이 굉장히 매끈해지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부분들도 굉장히 사라지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꽃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 전에 1.5에서 2cm 정도의 각을 남겨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수술을 하다 보면 이 뒤쪽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의 라인을 조금 더 자르겠다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귀에서 사각턱 라인이 거의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개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뼈를 많이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뼈가 나의 다른 조직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턱끝과 사각턱을 절제를 하게 되면 측면에서는 굉장히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의 점수를 얻을 정도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환자분들에 따라서 뼈가 너무 옆으로 넓게 퍼져 있거나 또는 근육이 굉장히 두껍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은 경우엔 뼈를 절삭하더라도 정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피질절골이라고 하는 수술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질절골에 관해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수술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얼굴뼈를 돌려서 보시면 디자인 면이 옆면으로 굉장히 넓게 디자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된 부분을 저희가 절삭을 할 건데 어떤 식의 절삭이냐면 뼈를 저희가 회 뜨듯이 단면을 회 뜨듯이 자르는 옆으로 넓적한 면의 뼈가 나올 겁니다. 기존의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역자의 톱을 사용하였다고 하면 저희가 피질절골을 위해서는 보통은 이런 일자 톱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제가 일단 밑에 일부분만 좀 절삭을 하였는데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면을 회 뜨듯이 뼈를 이렇게 절삭을 하면 이런 면의 뼈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간혹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신경선이 아까 위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신경선을 자르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피질 절골을 통해서 자르는 뼈의 두께는 보통 2mm에서 3mm 이내이기 때문에 이 신경선은 더 깊은 곳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뼈를 자른다고 해서 신경의 손상까지 될 그런 경우는 없고요. 피질 절골과 사각턱의 수술에 나오는 뼈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의 사각턱 같은 경우는 일자로 긴 뼈가 나왔다 그러면 피질 절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분을 절삭했지만 이런 면적의 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정면에서의 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정면에서 넓은 사각턱인데 귀 뒤에 각이 크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사각턱도 사각턱이지만 사실은 피질 절골술 자체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각턱만으로도 정면에서 효과는 분명히 따라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면이 너무 넓거나 사각턱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피질 절골술이 효과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각턱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은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는 교근축 수술. 사실 사각턱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진짜 10명 중에 9.5명 이상은 실제로 수술 전에 보톡스를 맞아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보톡스로 근육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사각턱 수술과 교근축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면에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얼굴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뼈가 살 속에 조금 묻혀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볼 속에 있는 심부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술하면서 쉽게 저희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부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각턱 수술과 같이 할 수 있는 추천드리는 수술로는 교근축소, 그 다음에 심부볼 제거 이 2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대 축소 수술에서는 피질 절골 수술과 같은 일자 톱날을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아치 고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양에 맞는 플레이트를 사용하여서 고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넣는 광대뼈 수술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얼굴의 축소에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